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46쪽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시차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시차,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시차.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차가 뭔지 배우고,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 또 어떻게 구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별은 지구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자,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그 별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깜깜한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물체가 그림 1과 같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위치에서 보면 물체의 위치가 먼 배경을 기준으로 다르게 보인다. 이와 같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 각도를 시차라고 한다. 시차가 뭐냐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즉 관측자의 위치가 변합니다. 관측자의 위치가 변하면 물체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 다르게 보이는 각도, 물체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 다르게 보이는데 그 각도를 시차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탐구 활동을 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가에 이제 어떤 여자애가 있죠. 이 여자애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요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좀 두꺼운 거랄까요?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무 뒤에 배경이 뭐냐면 요 운동장이죠. 운동장. 그래서 요 나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운동장, 경기장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기장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여자애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동해서 이 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나무를 바라보는 건 똑같죠. 같은 나무를 바라보는데 이제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즉 여기에 학교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나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 그리고 요 학교와 운동장은 요 학교와 운동장은 멀리 있는 별. 그리고 이 운동장도 멀리 있는 별.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별을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관측할 때 저 멀리 있는 별, 어쩔 때는 뭐 여기 운동장에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이제 학교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줄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즉 밑에 보면 관측자가 여기 있다가 바뀌죠.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위치, 요거를 우리는 요 밑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가 배경에 대해 요 배경은 바로 학교와 또 운동장, 경기장. 어쩔 때는 학교 옆에 있고 어쩔 때는 경기장 옆에 있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 요 각도가 바로
시차입니다. 시차. 자,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제 뒤에서도 이제 어차피 다시 배울 건데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 그리고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에도 또 별이 이렇게 있죠. 별이 아주 멀리에도 별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요 별을 바라보면 요 별은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별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별, 2번 별, 3번 별, 4번 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별은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왔냐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구가. 그리고 여기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로 올 때 6개월이 걸리죠.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때 요 위치에서 요 별을 바라보면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1번 옆에. 이렇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멀리 있는 별 사이사이를 막 움직이고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요 각을 시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자, 다음 페이지. 탐구활동.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리와 시차의 관계. 중요하고 하지만 간단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차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고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차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흰 종이에 당근 모양을 그린 후 가위로 오려서 연필의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교과서를 책상 위에 세우고 눈높이를 토끼 B의 얼굴에 맞춥니다. 팔을 굽혀서 과정 1에서 만든 당근을 눈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은 후 왼쪽 눈을 감고 보았을 때와 오른쪽 눈을 감고 보았을 때 당근의 위치를 각각 빨간색 사인펜으로 그림에 표시합니다. 팔을 펴서 과정 1에서 만든 당근을 눈에서 먼 위치에 놓은 후 왼쪽 눈을 감고 보았을 때와 오른쪽 눈을 감고 보았을 때 당근의 위치를 각각 파란색 사인펜으로 표시합니다.
당근을 붙인 연필이 눈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가 먼 위치에 있을 때보다 당근의 위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영상을 잘 봤죠? 자, 뭐 이제 결과와 이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기록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연주시차. 연주시차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주시차.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그 탐구활동의 결론이죠. 따라서 시차를 측정하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밤하늘에서 별들을 자세히 관측해 보면 비교적 가까운 별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별이 실제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시차가 나타나는 현상. 시차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이제 시차. 시차가 왜 생기냐? 그 이유는 별이 실제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 어느 정도 했죠. 그림 2에서 별 S는 지구가 이완에 있을 때는 청구상의 S1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6개월, 여기서 핵심은 6개월 후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바로 보면 자, 여기 요 하얀색으로 자, 요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공전이죠. 공전.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그러면 이 2에서 이 3 아니야. 이 2에서 이 1 또는 이 1에서 이 2까지 바로 6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별을 보는데 두 가지의 별을 보죠. T라는 별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냐면 S라는 별을 보기도 합니다. S. 그러면 T하고 S하고 누가 더 가깝죠? 지구로부터 거리를 보면 T 여기고 그리고 S 여기입니다. 가까운 거는 T예요. T. 거리 T하고 S 아니다. 거리는 S가 더 멀고 T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볼까요? 시차를 보면 T는 이만큼이죠. S는 이만큼입니다. 각을 비교해 보면 어떤 각이 더 크죠? 시차는 각 2, 1, T, 2, 2랑 각 2, 1, S, 2, 2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거리가 지구에서 가까우면 시차가 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연주시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주시차는 요만큼을 말하는데 바로 연주시차는 시차를 너무 굵네. 시차를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2분의 1. 시차의 반.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연주시차 거리에 반비례해. 거리가 멀어지면 시차가 작아진다. 커지면 작아진다. 우리가 이제 이 반비례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커지면 작아지는 거 또는 작아지면 커지는 거. 그래서 시차와 거리, 커지면 작아지니까 시차가 커지면 거리가 작아지고 시차가 작아지면 거리가 커지고 이렇게 반대로 가서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죠.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하면 시차의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한다. 결론입니다. 자, 첫째 줄.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연주시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다. 서로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반비례. 연주시차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초 단위로 나타납니다. 연주시차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초 단위로 나타내는데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왔죠. 새로운 용어.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보통 뭐 킬로미터, 뭐 미터, 뭐 이런 광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새로운 우주에서 쓰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1파섹. 언제? 연주시차가 1초.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태양 그리고 지구 그리고 별 거리를 했을 때 이만큼이 시차라고 했고 이 시차의 반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요게 바로 뭐냐면 연주시차라고 그랬죠. 연주시차가 몇일 때? 1초일 때 우리가 요 별까지의 거리를 요 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리를 1pc 파섹이라고 있습니다. 파섹, 1파섹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요거는 각도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1도가 어느 정도의 각도인지 알죠? 1도를 60개로 나눈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이 각 1분은 또 60초로 나누어져서 1도는 3600초가 됩니다. 각도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연주시차 1초는 1도를 3600으로 나눈 그 각도예요. 아주 작은 각도죠. 그때 우린 1파섹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그리고 우리가 광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1파섹은 3.26광년. 빛이 3년 그리고 3.26년 동안 간 거리를 1파섹. 그러니까 1파섹이 광년보다도 더 큰 단위가 됩니다. 새로운 용어죠. 자, 셋째 줄.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별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는 모든 별에 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언제 구할 수 있다?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의 적용. 멀리 있는 별은 적용할 수 없다. 100파섹 이상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으므로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다. 100파섹 이상 측정하기 어렵다. 너무 멀어서. 최근에는 인공위성이 있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 자, 해보기.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A 처음 모습이고 나는 6개월 후의 모습, 다는 1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주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거라고 그랬죠. 처음이고 6개월이고 1년 후의 모습.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가하고 다는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의 모습인 가하고 나를 비교해야 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시차가 많이 움직이면 시차, 즉 시차는 각도라고 그랬죠. 각도. 이 각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 그러면 각도가 크면 거리가 멀까 작을까? 반비례라고 그랬죠. 반비례라는 말은 커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커지면 작아진다. 반비례니까 시차가 크면 거리는 가깝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A. 근데 6개월 후에는 여기에 있어요. 요것을 여기다가 그리면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A가 6개월 후에 A는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A가. 그리고 B는 어디에 있냐면 B는 뭐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B. 여기 B 보면은 요 별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 군데다 그리면, 그러면 A하고 B하고 각도를 비교해 보면 A는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입니다. 누가 각도가 큽니까? A가 크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할 때 A, B의 위치가 변한 까닭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별 A와 B 중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멀리 있으면 시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로다가 쓰면 됩니다. 각자 써보세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숙제. 자, 이것으로 별의 거리를 구하는 1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